지금부터 시정 변환 사업에 대한 이상천 시장님의 기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오늘은 제천시가 시로 승격된 지 39년이 되는 제천 시민의 날이고, 또 제가 제천시장으로 직무를 수행한 지 정확하게 9개월이 지난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9개월 전 취임사에서 낡은 틀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불안한 내일을 희망의 미래로 바꾸는 일에 시민과 함께 호흡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취임 후 늘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뜨거운 열정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열심히 일하는 시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유지경성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일체령 공직자와 함께 저부터 앞장서서 시민이 행복한 제천을 위해서 시장으로서 열심히 해왔지만 만족하지 못한 결과에 대하여 먼저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집니다. 저는 오늘 하소 복합 건물 철거와 농림식품축산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소동 화재 복합 건물 철거와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겨울 예기치 못한 불의의 화재 사고로 아직도 하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흉물을 철거하여 시민의 품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불의의 화재 사고로 유병을 달리하신 29분의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화재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발생 후 문재인 대통령님과 행정안전부 장관님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충청북도 지사님의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조계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소 화재 복합 건물은 지난 1월 법원 경매를 통해 제천시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3월 말 시민 문화타워 건립을 위한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철거 공사는 지난달에 착수하여 6월 말까지는 철거 및 부지 정비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건립사업은 철거와 실시 설계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금년 하반기에 반드시 착공하고 내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지상 5층 내지는 6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문화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소극장, 도서관 등 교육과 여가, 휴식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짓겠습니다. 곧바로 화재 건물 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으로 현장 보존이 필요하다는 소방청의 요청이 있었지만 저는 철거를 미룰 수 없다는 시민 여론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한숨 짓고 있는 주변 소상공인의 뜻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4월 7일까지는 현장을 보존하고 철거 작업 전에 영상 기록을 남겨 반영을 대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바 있으며 저희 시가 계획하고 시민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4월 7일 이전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4월 7일 이후에 건물 철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결과에 대한 의구심과 국가 균형 발전의 근간을 무시한 지역 선정에 강력히 항의를 표명합니다. 지난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발표된 제2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역 공모 사업 선정 결과 충북 제천이 아닌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이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결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특히 2019년 올해는 모든 농업 역량을 동원하여 타 지역에 뒤처지지 않는 월등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결과에 납득이 되지 않는 이변이 연출되어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 결과로 1차, 2차 선정 지역 4곳 모두가 경상도 2곳, 전라도 2곳으로 미래농업, 농촌발전을 견인하고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과 청년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국가적 사업을 특정 지역에만 편중시킴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의 외면과 지역 간 불균형을 더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결과로 볼 때 중앙부처의 지역 균형 발전 및 대통령 지역 공약의 이행 의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또한 혁신별리 공모계획서 상의 선정평가 기준이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일례로 계획서상 사업부지는 지자체 소유 부지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천시는 95%의 높은 비율의 시유지를 비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지역을 살펴보면 전남 도흥의 경우 선정된 사업부지가 시유지 확보 없이 100% 국유지이며 또한 간척지로 연약 지반에 따른 기반 조성비가 가닥에 소요될 지역입니다. 경남 밀양의 경우에는 지역 농업인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유지가 55%나 되는 지역이 사업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선정 지역이 평가 기준에 반하고 사유지 매입으로 인한 사업 기간의 불투명성 등 사업의 실행 가능성에도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선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농가들의 기존 재배 작물은 지양한다는 점에서도 저희시는 차별화된 약초 기능성 및 소득성 작물을 계획하였으나 선정 지역의 작물은 기존 재배 작물과 중복된 특정 작물, 예로 들어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으로 과잉 생산도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저희 시는 이번 공모를 준비하면서 95%의 사업부지 확보는 물론 이수종 도지사님과 이우상 국회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충북도와 제천시, 교육청, 대학, 농업인단체, 관련 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업무 협약 MOU를 통해 추진단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차별화된 전력 작목인 청동, 강조고추, 고추냉이, 여름딸기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청년 창업이 가능한 중소형 스마트팜 조성과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 등 그 어느 도시보다 특화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역점을 두고 준비를 하여 공모에 응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준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점, 선정 평가 기준이 무시되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천시에서는 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선정 결과 발표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평가 자료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 균형 발전, 미래 농업 농촌 발전에 대한 지역과 농업인의 열망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 스마트팜 혁신별리 조성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셋째, 선정지역 4곳 모두를 영호남 지역에만 나누어줌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중 지역이 강한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편파적인 선정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 화재 건물 철거와 관련해서요. 현재 그 하소동 일대에는 예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온 그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요. 그 주차난을 좀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는데 현재까지 하소동 일대의 교통 체계가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이런 그 문화센터라는 것이 들어섰을 경우에 그 심각한 주차난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추진 중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하소에 이제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그 도로상에 지금 양쪽에 다 주차가 지금 굉장히 주차가 심각하다는 사실 저는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제천시가 갖고 있는 공유 면적의 저기 뭐 일찍의 의료중 앞에 그 의료중 뒤쪽에 한 600평 정도의 우리가 지금 나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주차장으로 일단 활용하고 하소동에 대한 근본적인 주차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천 스포츠센터, 그 하소동 스포츠센터 주변 얘기도 하셨는데요. 이게 그 국회 행안부 소위 행정안전 소위에서 현장 보존해서 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족들이나 이게 그 국회하고 얘기가 되신 건지. 예, 유족들에 대해서는 저희 하소복합 건물에 대한 건립 취지의 유족들이 동감하셨고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행안부 저기 국회의 어떤 지금 소왕방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건물을 보존해달라는 공문이 왔었고, 저희들은 그 공문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 우리는 예정대로 철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해신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라 마라라고 요청은 안 왔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또 여태까지 하조 참사가 일어난 지 지금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에서 어떤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 소위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저희 제천시 방침대로 그렇게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4월 7일부터 철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차원에서 연락이 오거나 그런 건 그건 없다는 없습니다. 예. 말씀이시죠? 오늘 제가 제 입장을 공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4월 1일인데 만약에 꼭 현장을 보겠다고 하시면 4월 7일까지 와서 하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그럼 8일부터 철거 시작하는 겁니까? 4월 8일부터 철거를 시작합니다. 예. 그럼 이게 그 소위원회 이거 통보한 겁니까 지금 의사를? 아닙니다. 언론에 지금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아니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소방방재청으로 통보했습니다. 영상 기록으로 의사 통보한 게 소위원회 한 거예요? 소방방재청에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예. 소방방재청에서 아마 국회로 통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천시 소방방재청에다 의사 통보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스마트팜 선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항의하고 계신데, 혹시 어떤 이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바뀔 선정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기재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이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매치하고 950% 들어가죠. 내가 볼 때 우리가 알기로는 기재부의 예산 확보를 4군데뿐이 확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일단 계획이 이걸로 끝나는 건데, 저는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적인 목적은,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역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하시는데, 또 문재인 정부의 10대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아니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굉장히 큰 사업을 지금 미래 농업 관련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으로 정부에 추진하는 사업을 하면서 지역 균형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지역 균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경상도 전라도만 있습니까? 강원도 충청도도 있는데 경기도도 있는데 왜 네 군데 다를 남부 지역 경상도 전라도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것과 지역 균형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우삼 위원님이나 아니면은 또 차원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뭐 제철이 무조건 되는지 않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시유지를 이게요 저희 공모 조건에 시유지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시유지 확보되는데 제 충분히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확실할 수 있었던 전라도나 마찬가지로 확실할 수 있었던 것은 설마 전라도 경상도만 다 주냐 중부권도 하나 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제천이 될 거다라고 내부적으로 거의 뭐 확정적으로 봤고 그런 면에서 충청부터 저가 한 20일 전에 도지사님, 교육청, 교육감님, 저 관련 시장, 충북대 총장, 세면대 총장 다 모여서 MOU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지사께서 압박과 동시에 또 하나는 거의 충북이 될 거다라는 확실하게 가지고 충북 되지가 될지 모르는데 그런 MOU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는 뭐 이런 내가 아까 뭐 정치적 어떻게 보면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뭐 거기 지방선거 부편 선거 일어나고 뭐 이런 상황에 좀 이런 게 좀 작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이게 지금 여기 뭐 요청하시고 공개를 요청을 하셨는데 예. 안 받아들이면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셨잖아요. 예. 안 받아들이면 우리 뭐 시장께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뭐 하실 생각이 뭐 탈당을 한다든지 당적을 옮긴다든지. 뭐 저기 뭐 제가 뭐 민주당 시장이지만 뭐 기초자치단체장이 꼭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걸 가져서 기초자치단체장을 그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제가 뼛속깊이 갖고 있고요. 뭐 그거가 그쪽 부분까지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 뭐 전 제천시장이지 뭐 또 달리는 민주당 제천시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충북 제천시장입니다. 예. 그 지역의 낙폭성 문제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도 마침 지난주에 이제 나와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 최근에 충북성 고속화 문제에서도 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다라는 안타까움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서도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미래로 의심치 않았다 선정에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로 좀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균형 발전 측면에서 한 말씀 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까지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시지만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 농림식품 그 산업부에서 한 이번 결정이 최소한 제천 우리나라를 살고 있는 일반인의 시각으로 균형 발전 지역 분권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가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 강력한 의문 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최소한 설사 100번 양보해서 제천시가 조금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발전의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스마트팜밸리 관련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이제 지위가 실패가 됐는데 작년 12월 달에 주민들 이렇게 모아놓고 사업 참여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민분들 말씀하신 게 그 사업 대상지가 좀 바뀌었는데 우리에게 뭐 통보도 없었고 공감 내용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예,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신월동 일대에 그 선정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는 사유지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떨어진 이유가 사유지가 없어서 떨어졌다. 시유지가 해라. 그래서 시주가 있는 쌀이꼴로 간 겁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스마트 혁신밸리를 제천에 유치하겠다라는 이제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불러옮긴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사전 주민 어떤 공감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방금 탈락 이유에 대해서 1차 선정대 탈락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혹시 탈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혹시 공개되거나 들으신 게 있나요? 제천시가 이 에피소드인데요, 사실은. 그날 내가 현장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천 시유지가 95%인데 땅 일부분이 몇 평, 거의 뭐 한 1%도 안 되는 부분이 산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구하신 분인데 강력하게 그 수용을 거부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수용권 발동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심사원들이 굉장하게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런 논리를 하면 지금 저기 경상도 된 어디야 남해가 어디 있는 데는 55%가 사유지야. 그걸 어떻게 풀 거예요? 뭐 특별한 제천시가 떨어졌다는 특별한 이유는 전 모릅니다. 예.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끝내도록.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